욕할 안 되네. 다시. 나이스. 자, 화학결합 공부합시다. 화학결합 왜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요, 얘야. 비활성 기체들의 특징을 이해해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나와 있죠? 비활성 기체. 그리고 저번에도 살짝 공부했죠. 자, 누구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냐? 18조. 네. 주기율표의 18조 원소들을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18쪽에 누구 있는데? 헬륨. 네온. 헬륨, 네온, 아르곤 있죠. 아르곤? 그렇죠? 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자, 비활성 기체의 특징이 뭐냐? 이 전자배치를 그리면 이럴 수 있어요. 전자배치를 그리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래, 한2 가지만 그릴게요. 헬륨이랑 한 네온 정도만 그립시다. 자,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에요. 자, 원자번호 2번이라는 말은 양성자가 2개 있다는 소리죠.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전자도 2개 있어야겠죠. 근데 그 전자가 어디부터? 안쪽 껍질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자, 근데 생각해봐.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2개가 딱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원자번호 10번 네온을 봅시다. 자, 네온 보시면요. 원자번호 10번이니까 역시나 양성자는 10개고요. 전자도 10개가 있을 텐데, 자, 그 10개의 전자를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 자,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더 이상 못 채우니까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야겠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를 다 채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18조 원소들은요. 가장 바깥 껍질을요. 가장 바깥 껍질을 이제 꽉 채운 거예요. 전자로 꽉 채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우면요. 원소는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우면 이렇게 원소가 안정해진다. 이 규칙을 뭐라 부르냐면요.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이 규칙을.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않죠? 네.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우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가장 바깥 껍질을 2가지를 해. 비워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더 받아가서 꽉 채우려고 하거나 이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요.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오거나 또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뭘 하려고 한다?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럼 안정해지니까. 왜? 비활성 기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는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하고 있다. 화학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화학결합을 안 하죠? 전자를 잃을 필요도 없고 전자를 얻을 필요도 없고 화학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 불렀다? 원자과 전자. 네. 그래서 얘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 즉 원자과 전자가 연결하는 소리죠. 없다는 소리죠. 원자과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8쪽이네요. 원자과 전자가 8개네요. 틀린 말입니다. 0개예요. 없어요. 오케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자, 왜 화학결합을 해야 될까? 자, 18족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요.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어? 아니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얘들은 옥텟 규칙을요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를 따라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또는 얻어서 또는 전자를 공유해서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면서 뭘 만족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화학결합이 일어납니다.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화학결합이 일어나고요.
전자를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1번. 비활성기체는 주기율표 몇 조? 18조. 18조 원소이며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2번 원소들은 무슨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기 위해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비활성. 비활성 기체를 따라하고 싶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18쪽처럼 되고 싶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화학결합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전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화학결합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화학결합은요 크게 나누자면요, 첫 번째 이온결합, 두 번째 공유결합, 세 번째 금속결합, 이렇게 총 세 종류의 화학결합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는 배우지 않고요. 이온결합이랑 공결합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재에는요 살짝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자, 이온결합 말 그대로 이온끼리 결합을 했다는 소리죠. 근데 이온에는 두 종류가 있죠.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있죠. 근데 생각해봐. 너 양이온이랑 양이온이 서로 결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하죠. 왜냐면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니까. 그렇죠? 반대로 음이온과 음이온도 결합할 수 있냐? 아니. 못하죠. 그러면 누가 결합을 하는 거야? 양이온. 예,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적 인력. 인력이란 말이 뭔 말이죠? 끌어당기는. 저가는 개념이죠. 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요, 얘네들은 서로 뭐한다?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말이에요. 인력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잡아당기고요. 잡아당겨지니까 서로 어떻게 돼버려? 아니요. 붙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끌려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온 결합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요, 저기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양이온에서 누구 볼 거냐면요, 얘 볼게요. 나트륨. 예를 들어서. 자, 나트륨. 자, 나트륨 원자는 11번이에요. 네. 자, 원자번호 11번이면요. 자, 양성자는 11개일 거고요. 전자도 11개가 있겠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자,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의 전자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11을 각각 쪽에 하겠죠.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 오는 거죠. 자, 여기 나트륨 전자 배치예요. 자, 나트륨은요, 이 상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죠. 네.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를 빼요. 하나 빼거나 아니면 7개 박아 넣거나 둘 중 하나죠. 뭐가 더 효율적? 버리는 거. 그렇죠. 전자 하나 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은요, 전자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를 보통 잃는다고 표현하죠.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형태가 있냐, 이런 형태가 있죠. 양성자는 변이 안 되네. 그러니까 원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참고로.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 나트륨이 이런 식으로 전자 1개를 잃어버리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누구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어?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잖아. 플러스 전하량이 1만큼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전하량을요, 대괄호에다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적어주는 거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보통 1이 생략하니까. 그래서 요게 뭐다? 요게 NA가 나트륨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어버린 뭐다? 나트륨 이온이라는 소리죠. 얘가. 이러면 안정. 이러면 안정이죠. 예,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으니까. 자, 반면에 옆에서 이런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자, 원자번호 17번. 염소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역시나 양성자도 17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겠죠? 17개만큼. 자, 그러면은 예의 전자는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염소 원자 있죠? 이 염소 원자. 자, 오태규씨 먼저 했나요? 아니요. 알죠? 그럼 두 가지 방법 있죠? 여기는 이렇게 싹 다 버려버리든가 하나 채우든가 뭐 할래? 하나 채워요. 그죠? 7개 버리는 것보다 하나 채우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선가 하나를 받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전자를 얻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전자를 얻어오게 되면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양성자는 뭐 똑같이 17개 있을 거고 전자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니 실수. 첫 번째 껍질 세우고 있어. 미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에다 하나 받아온 거 18.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죠? 전자 18개짜리.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뭐 된다? 안 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안 정해지긴 안 정해졌는데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가 18개니까 전자 개수가 많죠? 네. 마이너스 전하가 남죠? 네. 그래가 얘는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그렇죠? 그래서 염소가 전자 하나 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된 거죠. 자, 얘도 안 정해졌어. 얘도 안 정해졌어. 근데 얘는 플러스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뭐 하기 시작해? 서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 이온과 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힘, 우리 이 힘을 뭐라 불렀다? 이 힘을 뭐라 불렀다? 이온결.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네, 이온 결합이 형성되려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 전자를 이루려는 원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금속 원소였죠. 네, 금속 원소가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되고요. 음이온이 되는 원소, 전자 얻으려고 하는 원소는 비금속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했어.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금속 원소잖아. 나트륨. 염소, 비금속 원소잖아.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결합했는데 뭐다? 이온 결합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얘가 이온 결합인지 아닌지 보면 알죠. 그렇죠? 자, 화학식 이렇게 나와 있어. 이온 결합이야, 공결합일까? 이온. 이온이죠. 우리가 그렇죠. 배운 게 이온밖에 없으니까. 칼슘, 금속이죠. 여기는 산소랑 수소 같은 거,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네요.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섞여서 들어가 있네. 이온 결합이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퉁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정리하시고요. 저기 41페이지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같이 봅시다. 어차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말 그대로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의미하는데, 자, 근데 원래 보통 일반적인 물질들은요, 원자가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걸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얘네들은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음이온 옆에 다시 양이온이 달라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양이온 옆에 다시 음이온이, 음이온 옆에 다시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3차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위, 아래, 좌우뿐만 아니라 앞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3차원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보통 결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질은요, 당연히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결정 물질들은요, 대신 이런 식을 사용합니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네. 실험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간단해. 실험식은요, 개수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대신 그 원자들의 뭘 표현한 거냐면요, 비율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요 양이온을요 Na 플러스라고 하고요, 요 음이온을요 만약에 Cl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NA가 몇 개인지 Cl이 몇 개인지 몰라. 왜? 개만이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NA가 100개 있다면 Cl도 100개 있겠죠. 그렇죠? NA가 1000개 있으면 Cl도 1000개 있겠죠. 비율은 몇 대겠죠? 1대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양이온을 일반적으로 앞에 적어주고요. 규칙상 양이온 먼저 앞에, 음이온을 뒤에 적어주고요. 걔네들의 비율을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화학식에서 숫자 1은 뭐한다?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NaCl에 적는 거죠. 그래서 이 NaCl이라고 하는 이 화학식을 보잖아. 이 식을 보면요, 이거는 나트륨 원자 1개, 염소 원자 1개가 이런 뜻이 아니야.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가 몇 대 몇? 1대 1의 비율로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솔직히 나트륨 원자가 아니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 1의 비율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개수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로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 우리가 뭐 이런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이온 결합 물질의 식으로 뭐 올바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물질들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양이온 중에서 만약에 마그네슘 이온을 쓰고 음이온 중에서 염화 이온을 썼어. 그럼 얘랑 얘가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요,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겠냐? 1대 2로 결합해야겠죠? 이게 플러스 2짜리가 한 개 있으면요, 마이너스 1짜리는 2개가 들어가야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합해서 0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만나면요, 이런 식으로 Mg1에 Cl2 1대 2로 만났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역시나 A는 뭐하는 거? 이런 그냥 죄다 생략입니다. 그래서 MgCl2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로 결합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이 실험식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볼 거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얘가 플러스 몇 짜리 이온이냐, 마이너스 몇 짜리 이온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보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고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다시 공부해 보시면요, 수소 있고요, 리튬 있고요, 베릴륨 있고요. 이제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냥 적을게요. 붕탄, 질산, 풀네, 위에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카카, 브로민, 아이오딘. 우리가 외전 주기율표가 이거라고 했죠? 그렇죠? 일족 원소 특징이 뭐야? 원자 관련 볼게요. 한 개. 원자 관련 한 개죠. 자, 원자 관련 한 개인 애들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하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버려야 돼.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뭐 한다? 플러스 1짜리 이온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 2족 원소들 원자 가져 몇 개야? 두 개죠. 얘들 뭐 하겠니? 두 개를 버리겠죠. 두 개 버려서 몇 짜리? 플러스 2짜리 이온 되는 거죠. 야, 13종 원소들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3개네. 5개 얻어 원래 3개 버릴래. 3개 버릴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3 플러스. 반면에 18종 원소들 이온 돼? 안 돼? 안 안 돼. 헷갈리지 마. 18종 원소는 비금속인데도 이온 안 된다. 헷갈리지 마. 비금속이라고 다 의미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있는 17종 원소. 17원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7개죠. 하나만 얻어오면 되네요.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성질 비슷하니까. 그렇죠? 산소, 황. 전자 2개 얻어오겠죠? 마이너스 2짜리 오면 됩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야?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뭐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구리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전부 다 뭐다? 2 플러스. 예, 플러스 있잖아요. 얘들 다 어디 있냐면요. 중간에 끊겨 있죠? 3족부터 시작해서 12족까지 있잖아. 걔네들은 대부분이 다 이거야. 플러스 있잖아요. 몇 개 예외 제외하고. 얘만 빼고.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온의 전하라고 알면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할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차피 당신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보려면.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다원자 이온, 원자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온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이온 결합의 예시 나와 있죠. 이온 결합 물질 예시. 염화나트륨, 금속이랑 비금속 섞여 있죠. 수소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마찬가지로 다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 예시 있죠. 얘가 어디 이용되고 있냐? 염화나트륨 소금에 들어있고요. 수소나트륨 비누해주는 데 쓰이고요.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뭐 석회화 이런 데 들어가 있고요. 염화칼슘 제산제 아니면 습기 제거제 그리고 심지어 염화칼슘 보통 어디에 쓰이는 거? 눈물 때. 그렇죠. 눈 올 때 그 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설제라고 해요. 네. 제설제로 쓰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알아주시고 참고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좀 교과서에 나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제설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요,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뿌리는데 근처에 뭐 가로수 같은 거 있으면 걔네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유결합 봅시다. 일어나도 돼요. 뭐 일어나도 돼요. 자, 공유결합 볼게요. 공유결합 할 게 많은데 좀 간단하게만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요, 잘 들어봐. 이런 표현이 나와.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요, 이거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했다. 이런 의미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요, 단순화시켜보면요, 한쪽은 전자를 주는 거고요, 한쪽은 전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요,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쪽은 전자를 주는 거고, 한쪽은 전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뭐라고 그러고?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주고받지 않는 케이스 있어. 왜? 너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도 부족, 나도 부족인 상황에서는요, 주고받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는 게 공유예요. 오케이? 공유를 해준다 소리요. 오케이? 그래서 공유결합이 뭔가요? 그럼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은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뭘 만들게 되냐면요, 전자쌍을 만들고요. 오케이? 전자, 너 한 개 내놔, 나도 한 개 내놓을게. 그래가지고 한 개 한 개 모여가지고 뭘 만든다고? 쌍을 만든다고, 쌍. 오케이?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요. 그 전자쌍을요,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 그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부터 시작합시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 색깔 좀 그립시다. 자, 여기 파란색 수소 원자가 있어요. 파란색 수소 원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죠. 양성자 한 개에다가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얘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해. 하고 있어요. 하려면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얻어야지. 한개 공유해요. 이런 한 개를 물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를 버리면은 얘는 그냥 비활성 기체가 안 되잖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고 싶으면요, 전자 한 개를 뭐 해야 돼? 얻어야지. 받아와야 돼. 그래야지 헬륨을 따라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18쪽 되면서 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네. 이해가 가지? 네. 네. 그래서 얘는 한 개를 얻어와야 됩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요, 또 다른 수소가 있어. 빨간색 수소가 있어요. 얘도 원자번호 1번일 거고요. 얘도 전자를 한 개 가졌을 거예요. 야, 얘도 한 개가 부족해. 얘도 한 개가 부족해. 너도 부족, 나도 부족해. 오케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한 개 내놔.
나도 한 개 내놓는 이거죠. 너 한 개 내놔. 나 채워야 되니까. 오케이? 너 한 개 내놔. 내가 내 부족한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대신 나도 하나 줄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자, 얘네들이 서로 전자쌍을 만듭니다. 어떻게? 이 사이에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 제가 그런 것 같아. 자, 요런 식으로 너 한 개 내놔. 나도 한 개 내놓을게. 하면요, 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야, 파란색 수소 입장에서 보시면 전자 하나 얻어온 거야, 다름 없죠? 그렇죠? 누구의 전자 배치 됐어? 헬륨의 전자 배치 됐으니까 안정해지죠. 옥티브치 만들겠으니까. 야, 빨간색 수소 입장에서 봐도요, 전자 하나 받아왔죠? 그렇죠? 전자 하나 채워버렸죠? 그렇죠? 헬륨의 전자 배치 되면서 안정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렇게 너 내놔, 나도 내놓을게. 이건 주고받는 게 아니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너 줄게, 너 줘, 난 받을게.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결합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원자 사이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전자쌍, 우리가 이것을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유 전자쌍을요 몇 개씩 공유하냐에 따라서요 공유결합의 종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을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한 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단일 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야. 수소와 수소는 공결합하지? 무슨 결합해? 공결합 중에서도 단일 결합한다고. 단일 결합. 오케이? 단일 결합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만약에 두 개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세 개에 공유를 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오중결합 없어요. 육중결합 없어요. 삼중결합까지 끝이에요. 왜요? 대학 가서 배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은 어떤 놈이 하는 겁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제가 단일결합 있죠? 단일결합은 공유 전자쌍을 몇 개 만들었어? 한 개 만든 거죠. 왜? 내가 한 개 부족하니까 너 한 개 내놔. 이거죠. 자, 이중결합은 뭐야? 이중결합은요 공유 전자쌍을 두 개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두 개 줄게, 너 두 개 내놔 이거죠. 그럼 전자가 몇 개 부족한 놈들이 이중결합하는 거야? 두 개? 전자가 두 개 부족한 놈들이 이중결합하는 거야. 오케이? 이중결합은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한 놈들이 하는 거라고. 전자가 두 개 부족하려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의 놈들이에요? 6개의 놈들이죠. 그 전자가 6개의 놈들은 16쪽이죠. 16쪽의 대표주 누구 있어? 16쪽에 산소 있죠. 산소. 그래서 산소와 산소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중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우리 교재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산소와 산소 사이에서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말 그대로 파란색 산소랑 빨간색 산소가 있어요. 자, 근데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죠? 자, 그럼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있을 거고요. 전자도 8개가 있겠죠? 그걸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냐?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에다가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을 건데, 자,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 꽉 채우고 싶어. 아, 2개 부족하네. 얘도 2개가 부족하네. 너도 2개 부족해? 나도 2개 부족한데. 몇 개씩 내나? 2개씩. 나 2개 줄게, 너 2개 내놔. 너 2개 내다 채우게. 그럼 너도 내놔. 나 2개 채우게. 2개씩 공유한다 이런 말이야. 2개씩 내놔서 2개 공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얘랑 화학 결합을 시작하면요.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 귀찮아.
자,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그 다음 두 개 공유되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충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공유해야 되니까 셋, 넷. 두 개 공유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제 파란색 산소 입장에서 두 개 얻어왔죠? 전자 10개 채웠죠? 전자 10개면 누구 전자겠지? 네온의 전자배치죠. 안정해졌죠. 그렇죠? 빨간색 산소 입장에서도 봐도 두 개 받아왔죠. 전자 10개 됐죠. 전자 10개 됐으니까 네온의 전자배치가 그래서 안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지금 공유하는 전자 쌍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죠. 네,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 쌍이 두 개가 있네요. 무슨 결합? 중요한 거죠. 자, 끝났어. 삼중결합은 3개 부족한 놈이라겠죠? 전자가 3개 부족한 놈들. 전자가 3개 부족하다. 원자가 전자가 5개다. 15조 원소다. 누구 대표적으로? 질소겠죠. 그렇죠? 질소. 그렇죠? 질소 15조, 원자가 전자 5개, 8개 채우려면 3개 부족함. 3개 부족하니까 3개 공유. 3개 공유하려고 하니까 삼중결합. 그렇죠? 자연스러워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종류가 세 종류가 생기고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이랑 이온결합의 차이가 뭐냐? 이온결합은요.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결합이라고 했죠. 공유결합은 너도 부족이고 나도 부족이야. 너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무슨 원소끼리 결합할 때? 비금속 원소끼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때 보통 나타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요. 에탄올, 뷰테인, 아스피린, 설탕 전부 다 CHO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걔네들 전부 다 어떤 원소요? 비금속 원소죠. 아, 전부 다 공유결합이구만.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결정이야. 오케이? 이온결합 물질은 모두 다 결정이야.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요.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질도 있는 반면에 원자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분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결정, 원자 결정, 오케이? 공유결합으로 되는 결정 또는 공유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띡해봤자 이 정도? 다이아몬드. 오케이? 이거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탄소끼리 연결됐잖아. 비금속끼리 연결됐잖아.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연결이 쫙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정이. 오케이? 네. 그리고 흑연, 연필심에 쓰이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공유결합으로 되는데 이게 결정이에요. 그리고 석연, 보통 규사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SiO2. 반복되어 있는 거야. SI, 규소랑 탄소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끝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가 싹 다 뭐라는 소리야? 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그 공유결합 물질에서 결정을 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뭐로 존재한다? 대부분이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덩어리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 봐봐. 에탄올 봐봐. 에탄올 화학식이 어떻게 돼 있어? C2, HU,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말이야? 탄소 2개랑 수소 6개랑 산소 1개가 만나서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오케이? 얘들은 비율이 아니야. 진짜 개수야. 비율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숙제가 있죠. 43페이지에 있는 숙제 43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랑 44페이지 자료 1, 자료 2 하시고 46페이지에 1번부터 시작해서
일단 46페이지 싹 다 풀고요. 47페이지에 있는 어우 헷갈려. 47페이지까지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배운 것만. 앞에 잡숴야 돼요? 어 4쪽만이죠 어떻게 뭐라고? 자료 1, 자료 2만 하는 거죠 자료 2 다시 말하지만 43페이지 6번까지 44페이지 46, 47 그리고 코로나 때 빠져가지고 책 비어져 있는 사람들 알아서 다 채우고 와. 책감 나온다. 책감 나온 날에 책 안 가져왔어요. 네. 숙제를 안 했어요 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